어제 강의 동영상 끝부분에 마무리가 좀 안 됐는데요. 사실 제가 중요한 경기 정점을 알리는 시그널 중에서 이제 기간 프리미엄하고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점이나 저점을 판단할 때 한두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전망,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하고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요한 시그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 경기 사이클의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일정 수준 경기 사이클이 진행됐고 주시장이 일정 수준 많이 올랐으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개인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의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에도 귀를 담아야 되는,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경기 수축이 급격히 일정 수준 진행되고 이제 주식이 막 반토막 정도 나면 그때는 이제 바닥쯤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대 의견, 그러니까 향후에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귀를 열어두는 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도미노가 지금 경제가 쓰러지는 도미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패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제가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유정 숫자인데 이게 이제 요 날짜의 유정 숫자가 이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4월 17일 날 529개인데 이거는 2019년도에 이때쯤의 유정수예요. 그때 1000개가 넘었었는데 거의 반토막 났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주당 유정수 감소수가 확연히 막 커지고 있어요. 이미 원유 시추업체 7개가 파산이 됐는데, 이 이제 밑에 내용에 보면 석유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의 전역의 석유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게 1000명 정도 이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석유 산업이 무너지면 여기 보면 파이프를 만드는 철강 회사, 석유 산업에 돈을 준 은행, 헤지펀드까지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와이오밍주 석유협회 피터 오버무엘러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한 거 보면 와이오밍 경제는 황량하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작년에 30개 돌리던 게 지금 6개 남았다. 6월엔 다 멈출 거다. 석유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주택과 서비스 시장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레드핀에 보시면 이게 펜딩 세일이니까 잠정 세일이니까 계약만 치룬 주택 거래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급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NMHC, 그러니까 주택 카운셀링, 매매 카운셀링 하는 업체인데, 잘 보시면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50 이하로 이 바닥으로 막 붙으면 주택 시장이 급락한 겁니다. 완전히 얼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얼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모기지 은행들이 이제 전년 대비 구매하겠다고 모기지 신청한 거죠. 그걸 보면 미국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2%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마이너스 영역대에 있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24%.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주택시장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아시아 경제에 추락된 쉐일 기업이 일주일에서 12곳 투자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파산한 게 한 7개 되지만 이미 이제 쉐일 업체가 또 투기 등급성 채권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신용 등급이.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쉐일 기업의 위기는 월가의 공포로 이어지는데, CNBC에 따르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자본금의 7에서 15%가량 에너지 기업에 대출을 했고, 쉐일 원산지인 오클라호마주의 BOK 파이낸셜은 자본금 100% 이상 전체 18%가량을 에너지 분야에 대출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셰일 기업의 파산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한번 24개, 2018년도에 28곳, 지난해 42곳으로 오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러니까 이런 어떤 추락천사들한테는 이제 장기 대출을 거부하고 단기 대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얘들의 신용이 지금 마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면 BOK 파이낸셜 이런 건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기사에서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 BOK 파이낸셜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단계별로 이제 뉴스 보도들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뱅크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테일 뱅커 보면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큰 규모의 현금 인출 때문에 좀 뭔가 곤란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만 달러,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따지면 한 1억 2천 정도 되죠. 때때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출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25만 달러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감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그 정부 당국자들하고 이제 은행 담당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이제 스텝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그 뱅크런에 대비하는 행동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뱅크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패턴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에 이제 이 기사에 이런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 이 뱅크런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뱅크런들이 어떤 은행들을 이제 넘어뜨리게 되면 이미 보여드렸던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은행 숫자의 파산 수가 늘어나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44%가 적자예요. 발표한 데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밑에 보시면 문제는 실적 발표한 기업수가 전체 4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자동차 회사 가운데 실적 발표를 미룬 곳이 많고 지금 사실 중국은 1~3월 수출이 작년 대비 13% 감소했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 기업의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발표하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이 코로나발 사상 초유의 충격인데 문제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파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가의 공포인데 이 유가 공포가 에너지 업체들을 파산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지금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가를 넘어서 소매업 쪽에 파산이 있고 제가 이 기사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경기 해체를 한 그 구단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구단들이. 여기 보면 뭐 독일 리그 나와 있고 미국 같은 럭비 그죠? 그다음에 이스트린 XFL 풋볼 리그 그죠? 이 전미 풋볼 리그 쪽에서 이제 이 파산보험 시청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그 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기업체 80%가 실적 전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도대체 얼마나 이 실적이 감소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감염병 대유행이 2분기와 연간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말 이후에 이제 최근 21일까지의 하락률이에요. 이걸로 끝날 것이냐? 저는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건 뉴스핀 기사인데 V자 회복은 없고 미국 경제는 커지는 더블 디비의 공포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예전 같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가 수축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요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락했어요. 근데 이제 폭락했던 게 지금 이제 스물스물 이제 주식시장이 머리를 들고 있고 경제를 다시 돌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스물스물 경제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이나 뭐 궁금증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확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가장 확연한 건 이제 백신 개발이거든요.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백신을 투여해야만 완전히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모호한 상태고 그나마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이제 나온 치료제는 없습니다. 근데 치료제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사실 그 치사율이 아니고 그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치료제는 이제 차선이고요.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오픈했다가 사실 이제 성급한 오픈이 다시 재유행을 유발해서 또다시 경제를 수축시키는 이런 과정이 거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2차 유행을 하면서 경제를 이제 두드리게 때리는 이런 패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지금 V자 회복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고 일부에서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이미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밖 활동을 꺼리는 데다 식당이나 경기장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다 하더라도 영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앤서니 파우치 이 소장 이제 트럼프 옆에 있는 키 작은 분이 정상. 나는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예측하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더블 딥에 대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뉴욕의 그 쿠오모 주지사 보면 전날 봉쇄가 무책임하게 완화될 경우 2차 확산이 전개될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멍청한 데가 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지사들은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급박해지면 국가를 따르지 않고 자기 행동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W자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은 이제 그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시작된 그 도미노의 앞단계 부분만 움직이고 있고, 점차 실적이 이제 뒷단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제 짓누르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폭락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윗방향으로 머리를 계속 들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짓누르는 아랫방향의 그 경제 지표들이나 상황들이 전개될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미국이 뭔가 호전이 돼서 데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해달라고. 경제 활동을 그렇게 재개를 했어요. 그렇게 재개를 했는데 상황이 뭐 싱가포르 사태처럼 악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